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 속에서 상대방의 말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는 창문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누군가의 말투에서 미묘한 불편함을 느끼거나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는 직감을 받은 적 말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말투에 숨겨진 비밀과 말투에서 드러나는 숨겨진 의도 4가지,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리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누군가의 말투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낀 순간이 있다면 어떤 상황이었나요? 댓글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대화를 시작하며 먼저 한 청취자분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30대 직장인 민수 씨는 최근 회사 동료인 지연 씨와의 대화에서 묘한 불편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지연 씨는 항상 부드럽고 다정한 말투로 민수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수 씨, 이거 제가 도와드릴까요? 너무 바빠 보이시네요. 이런 말투에 처음엔 고마움을 느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 씨는 지연 씨의 말투가 어딘가 과장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팀 프로젝트에서 민수 씨가 제안을 내면 지연 씨는 웃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죠. 와, 민수 씨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근데 이건 좀 제가 살짝 정리해 볼까요? 부드럽게 말하면서도 민수 씨의 아이디어를 은연중에 깎아내리는 느낌. 민수 씨는 점점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 씨가 팀장 앞에서 민수 씨의 공을 가로채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제야 민수 씨는 깨달았죠. 지연 씨의 지나치게 부드러운 말투는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자신의 의도를 감추고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이었다는 거요. 민수 씨의 사연에서 보셨듯이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말투는 과도하게 부드러운 말투입니다. 이런 말투는 겉으로는 따뜻하고 배려 깊게 들리지만 속으로는 상대방을 통제하거나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브램스는 이런 사람들을 친절한 조종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부드러운 말투로 상대방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은연중에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죠. 예를 들어 제가 도와줄게요 라는 말 뒤에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는 제안이 따라붙는다면 그건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통제의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절은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한다. 과도한 부드러움 뒤에 숨은 의도는 상대방의 선택을 제한하려는 욕구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말투를 마주했을 때는 상대방의 의도를 명확히 확인하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예를 들어, 도와주겠다는 거 정말 고마운데 혹시 내가 놓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물으면 상대방은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거나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이번엔 다른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0대 주부 은혜 씨는 최근 친한 친구 혜진 씨와의 대화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혜진 씨는 은혜 씨가 새로운 취미로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다는 이야기에 이렇게 반응했죠. 오, 그림. 대단한데? 그런 시간 낼 용기도 있구나. 겉으로는 칭찬처럼 들렸지만 은혜 씨는 그 말투에서 날카로운 빈정거림을 느꼈습니다. 혜진 씨의 목소리엔 미묘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고 대화가 이어질수록 은혜 씨의 선택을 깎아내리는 뉘앙스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런 그림 그려서 뭐해? 요즘 AI가 다 그려주잖아?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은혜 씨는 처음엔 자신의 과민함 때문인가 싶었지만 혜진 씨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말투로 이야기하는 걸 보고 확신했죠. 혜진 씨의 빈정거리는 말투는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은혜 씨의 새로운 도전을 질투하거나 깎아내리려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할 말투는 빈정거리는 말투입니다. 이런 말투는 겉으론 농담이나 가벼운 칭찬처럼 포장되지만 속으로는 상대방을 낮추거나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수동적 공격성이라고 부릅니다. 직접적으로 비판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그로 인해 자신이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느끼는 거죠. 질투나 열등감이 강한 사람들에게서 이런 말투가 자주 나타납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자는 타인의 성공을 기뻐하지만 소인은 그것을 시기한다. 빈정거리는 말투는 상대방의 빛나는 순간을 흐리게 만들려는 소인의 마음일 가능성이 큽니다. 빈정거림을 마주했을 때는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단
침착하게 그들의 의도를 드러내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예를 들어, 그 말은 내 취미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거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거야? 이렇게 단호히 묻는 거죠. 상대방은 대개 당황하거나 말을 돌리게 됩니다. 단호하게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제 세 번째 사연입니다. 40대 직장인 상수 씨는 최근 회사 선배인 태훈 씨와 대화를 나누며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태훈 씨는 늘 자신감 넘치는 말투로 이야기했죠. 나 이번에 프로젝트 맡았는데 솔직히 이거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냐? 상수야, 내가 좀 알려줘? 이건 이렇게 해야 돼. 태훈 씨의 말투는 언제나 단정적이고 확신에 차 있었지만 상수 씨는 점점 그 말투가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태훈 씨가 실제로 큰 성과를 낸 적이 별로 없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의 과장된 자신감이 허세로 보이기 시작했죠. 결국 회의에서 태훈 씨가 자신의 실수를 남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고 상수 씨는 그의 말투가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라 불안감을 감추려는 연극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할 말투는 과장되게 자신감 넘치는 말투입니다. 이런 말투는 겉으론 강하고 확신에 차 보이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약점을 감추거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엘프리드 아들러는 이런 태도를 열등감의 과보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과도한 자신감을 연기함으로써 그 불안을 덮으려 하죠. 하지만 이런 말투는 대개 타인을 무시하거나 경쟁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아는 데 있다. 과장된 말투 뒤에는 대개 자신에 대한 불확실성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들의 허세에 휘둘리지 말고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보세요. 예를 들어, 그 프로젝트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야? 구체적으로 알려줘. 이렇게 묻는 거죠. 진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명확히 답하지만 허세를 부리는 사람은 말을 흐리거나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마지막 사연은 50대 주부 영애 씨의 이야기입니다. 영애 씨는 최근 친구 민지 씨와의 대화에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지 씨는 동호회에 가입한 후 점점 말수가 줄어들더니 영애 씨가 묻는 말에 단답으로만 대답하기 시작했죠. 오늘 모임은 어땠어? 뭐 그냥 그랬어. 영애 씨는 처음엔 민지 씨가 바빠서 그런가 했지만 민지 씨가 다른 친구들과는 활발히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지 씨의 무관심한 말투는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영애 씨와의 대화에 관심이 없다는 신호였죠. 마지막으로 주의할 말투는 무관심하거나 단답형 말투입니다. 이런 말투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멀리하려는 의도 혹은 대화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태도를 드러냅니다. 심리학자 존 고트먼은 관계에서 무관심이야말로 가장 큰 상처를 준다고 말했습니다. 비판이나 갈등은 해결할 여지가 있지만 무관심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죠.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관계에서 이런 말투는 상대방에게 깊은 외로움을 안길 수 있습니다. 칸트는 인간은 서로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관심한 말투는 그 의무를 저버리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무관심한 말투를 마주했을 때는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단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보려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예를 들어, 요즘 나랑 대화하기 불편한 게 있었어? 이런 식으로 진심을 드러내면 상대방이 마음을 열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제까지 상대방의 말투에서 드러나는 4가지 의도를 살펴봤습니다. 과도한 부드러움, 빈정거림, 과장된 자신감, 그리고 무관심한 단답. 이 모든 말투는 상대방의 진심을 읽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투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다룰 수 있을까요? 간단한 3단계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말투에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말고 상대방의 톤과 단어 선택을 객관적으로 살펴봅니다. 2단계로 의도가 의심될 때는 단호하고 부드럽게 질문을 던져 그들의 진심을 확인합니다. 마지막 단계로 말투가 계속 불편하다면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나도 기분이 좋진 않아 라고 단호히 말하며 경계를 지킵니다. 오늘 우리는 말투라는 작은 창문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말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그들의 의도와 감정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말투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중심을 지키는 거죠.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오직 우리 자신의 반응뿐이다. 상대방의 말투가 어떤 의도를 담고 있든
그걸 알아차리고 현명히 대응하는 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중 어떤 말투가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그리고 그 말투를 어떻게 다뤄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 경험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주변에 이 영상이 힘이 될 만한 분이 있다면 꼭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